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힘이 나온다. 그리고 모든 것은 조합원의 주체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거를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앞에 걸 빼먹었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이제 저보고 이제 다 우리 조합원들이 지부장님 하니까 한 과장이 이렇게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너네 같은 동료 같이 일하던 친구를 그렇게 지부장님 하면 자존심 안 상하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에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조합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과장을 불러다가 다른 데 같으면 조합이 막 난리를 치겠죠? 우리는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럼 이제 앞으로는 그 과장한테도 우리가 이름 부르자. 이 이름이 수만이었어요. 저 수만이 가네? 그거를 조합원들이 다 그렇게 하자. 그냥. 그건 왜? 그냥 조합이 힘이 세다고 해서 불러서 이렇게 한다고 사과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다 어머 저 수만이 가네? 이게 이제 된 거예요. 가정이라는 소리는 이제 뭐 공식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이제 보기만 하면 이 사람이 이제 노동조합에 찾아와서, 최 부장님 제발 좀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거는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럼 당신 반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라. 나는 뭐 괜찮다, 뭐 순영이라고 불러도 되고 뭐 아무래도 상관없다 나는. 그래서 전에 부서에다가 모아놓고 이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한 거죠. 그거는 조합원이 지부장을 인정을 할 때만이 회사 측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도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처음 상여금을 받는데, 상여금을 그때 이제 그래도 연장근로 받고 뭐 이렇게 단체협약에 상여금이라는 거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근로기준법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노무과장이 자기가 상여금 받았다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한테 밥을 샀어. 이 멍청이가 우리 상직 간부들한테 아주 실적이 좋아져서 상여금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간부가, 상직 간부가 열받은 거죠. 이거 제주는 곰이 없고 돈은 누가 가져가. 거기서 막 이제 술을 먹고 막 이 땡깡을 부린 거야. 막 이제 이 과장한테. 과장이 겁을 먹은 거야. 그러면 내가 본사에 상무를 만나게 해줄 테니, 요런 자리, 똑같이 요런 자리를 준비할 테니, 밥을 살 테니 그때 좀 그런 얘기 해라. 이래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저 동대문 좋은 데 가서 이제 밥을 이제 얻어먹고, 상직 간부들이 이제 아주 계획을 하고 간 거죠. 이제 땡깡 부리러. 그랬는데 이 상무가 딱 그렇게 밥만 사주고 딱 떨어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조합에서 이거는 이제 안 되겠다. 그 당시 때는 투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쟁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노사협의 하자. 그래서 상여금 건 이러고 노사협의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응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생산량을 떨궜죠. 생산량을 계속 떨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생산량 떨고 봐. 그럼 너네가 뭐 어디까지 가나 이랬.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 근무를 안 했죠. 딱 법정 근로만 8시간만 하고 생산량을 떨구고. 그랬더니 너네 사보타치야, 이거 법적으로 걸려 막 이래요. 그럼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사기가 안 나서 그런 걸 뭐 어떡하냐고. 뭐 알았다고 뭐 하시라고. 그런데도 계속 안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노사협이 계속 요청했는데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상직간부 회의를 한 거죠. 우리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은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진짜 단결된 모습으로 투쟁을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싸움을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그때 한 게 뭐냐면은 상직간부에서 이거는 쟁의를 할 수 없으니까 임시 총회를 하자. 그래서 대의원 임시 총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의원이 계속 모여서 노는 거죠. 뭐 총회는 그래서 노사협의 해라 이러고.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밤
한 11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노사협의 하자고. 근데 그 전에 사기 그러면 지부장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일 좀 열심히 해달라고 해줄 수 있냐 그래서 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합원들하고도 짰죠. 내가 부서마다 댕기면서 우리 일 열심히 하고 상여금 달라 합시다 이러면은 나한테 막 항의해라. 그래야지 이게 지부장 뜻이 아니고 여러분의 뜻이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한 데 가서 그래도 우리가 일은 하고 돈은 달라 그럽시다 이랬더니 조합원들이 지부장 뭐냐고 우리가 뭐지 일을 안 하냐고 막 이제 막 항의를 한 거예요. 이런 것도 봤지. 근데 이게 이제 총회를 대의원 총회 한다고 모여서 난리를 치지. 그러니까 이제 새벽 한 11시 돼서 노사협의 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본사에서는 계속 주시를 한 거죠. 전에도 퇴근 안 하고 저 먼 일이 또 벌어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 상여금을 50%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조합원들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그 뭐 말도 못하죠. 정말 노동조합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정말 그랬는데 우리 김경숙 일기에 보면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이 친구는 노동조합 나중에 들어왔거든요. 결성 때 들어온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다가 막 임금도 체불되고 막 이렇게 어렵게 이러다가 YH를 이제 알고 들어왔어요. 와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노동조합이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어린 나이지만 자기 부서에서 이렇게 상담도 잘하고 해서 대의원까지 하고 나중에는 이제 차장까지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조합원들로부터 이제 언제는 우리 참 사연이 많아요. 임금 인상을 잘못해가지고 그걸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상직 간부들 진짜 한심해 보이겠어요? 임금 인상을 잘못해놨으니. 그랬을 때도 우리는 다 상직 간부들하고 다 얘기해서 이게 그래서 재협상을 해야 된다. 이걸 다 그냥 정말 다 오픈. 그래서 제가 우리 임기 끝나고 나서 내가 다시 이제 노동조합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싸울 때마다 내 이 싸움만 투쟁 끝나면 내가 그만두리라 그러라 했는데 다시 이제 임기 끝나고 임원 선출이 있는데 제가 안 했어요. 그냥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냥 무투표로. 그리고 제 생일날 금반지를 하나 해주면서 노동조합과 약혼했다 이렇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나이가 그렇게 이제 10년 정도 되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언니인 거예요. 그 노동조합이라는 게 언니니까 어려운 거 이런 걸 다 제가 자취해서 우리 집에 늘 복닥복닥했어요. 복닥복닥하고 늘 이렇게 큰 언니처럼 생각하고 어려운 게 있으면은 같이 얘기하고 노동조합이 그러는데 이 여성사업장은 모집을 안 하면 금방 구조조정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래도 금값에는 못 가도 돈값에는 가야 되기 때문에 다 가문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YH가 이제 점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장영호는 원래가 장학생을 데리고 와요. 자기가 장학금을 줘서 간부들은 다 장영호 장학생들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충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국회의원의 뜻이 있었어요. 충북에서. 그래서 했는데 이제 가발이 사양이 들잖아요. 이게 가발이 점점 사양이 들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봉제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천 주안에 어마어마한 그 오공단에 봉제 신사복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이제 봉제도 어려워지니까 봉제공이 일로 오면서 그쪽에 이제 문을 닫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히 그 사람들이 또 조합원이 또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같이 한 거고. 그런데 이제 봉제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중공업으로 가려고 오토바이 이런 것도 생산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히 이제 이게 감언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만 가발을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알은 거죠, 우리는. 그런데 500명으로 줄었어요. 500명으로. 그러니까 이게 10년 만에 제가 4,000명인데 이게 10년 만에 500명으로 확 줄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가 이제 노동조합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이후에 이제 민주노조를 깨야 되겠다라는 게 정부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노조를 이제는 더 이상, 근데 크리스천 아카데미 교육은 그렇게 하면서 1차를 하고 또 2차가 있습니다. 1차를 받은 사람을 또 2차를 더 심화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대학을 계획을 했었어요.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노동대학을 계획하고, 그때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 다 이제 저기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 간부들을 이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엄청 고문을 당했죠. 고문은 이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때 강원룡 목사님 집에 또 이제 신일영 선생님들 학습시킨 우리 여성 지부장들이 또 이제 강원룡 목사님한테가 찍자 붙으려고 이제 또 갔죠. 빨리 얼른 저기 간사님들을 다 좀 목사님이 빼내야지 그걸 왜 하냐.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술까지 먹고 자고 그러고는 이제 땡깡 부리고 빨리 빼라 이러고 이제 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웠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YC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게 자꾸 임원이 감축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언젠가는 문을 닫게 돼서 사실 그때부터 노동조합은 세부 교육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싸움은 이제 어떻게 갈 건가를, 우리가 이제 상직 간부들이, 우리 조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직 간부 이제 대의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합원. 상직 간부들 몇 명이서 먼저 아주 심층 토론을 해요. 이 싸움을 어떻게 갈 건가,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상직 간부에서 그거를 결정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들. 그래서 상직 간부 하나, 대의원 2명, 조합원. 그래서 조직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소모임이 한 12명 정도, 이렇게 13명.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연휴가 되면은 데리고 수련회를 갑니다. 대의원 데리고. 그래서 한 번은 강릉에를 갔어요. 바다를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릉 가가지고 수련회 하면서 뭐를 했냐 하면, 그날이 오면 연극을 했어. 그날이 오면 연극을 했는데, 그날이 오면 뭐냐, 지부장도 대통령 되고 이렇게 다 우리가 장관도 하고 다 뒤에다 써붙였어. 저기 장관 국회의원 이러고 이제 연극, 그리고 연극을 했는데 그걸 보고 누가 경찰서에다 신고를 한 거야. 그 당시 때. 그래서 경찰서가 왔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이고 이렇게 수련회 왔다 이러니까 그냥 가버렸지 이런 프로그램을, 그래서 사실 일용 가가지고도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프로그램 진행하고 도와준 게 이제 남편이에요. 우리 남편은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제 저는 10기였고 11기였어. 근데 우리 남편이 이제 원래가 기독교 운동 그쪽에서 학생 운동 하다가 자기는 이제 노동 운동 하겠다고 학교를 때려치우고 이제 용접을 배웠어요. 그래서 용접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태양금속에 취직을 한 거지. 그래서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YH를 눈여겨본 거는 카톨릭 지오세도 관련 안 되고 산업선교에도 없는데 너무 자주적으로 너무 이게 조합이 그냥 모범적으로 자라니까 홀딱 반한 거야. 그래 홀딱 반해서 맨날 이제 와가지고 우리 간부들하고 친했어요. 간부들하고 친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간부들이 저보고 이제 황주석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남편하고 이제 연애를 하면서 우리는 애를 갖지 말자고 사실 했어요. 그래서
그 중앙정보부 우리 남편이 태양금속에 다닐 때 내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끌려가니까 이게 분명히 자기 부르면은 태양금속이 탄로날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며칠 휴가를 내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비밀 연애하는 거를 볼 리가 없죠. 우리는 얼마나 중앙정보부에 가서도 아주 다소곳이야 그러냐고, 아이고 이렇게 뭐 무식한 여성 노동자들이 그냥 뭐 이렇게 착하기만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내보냈는데 내가 그렇게 볼 리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자기가 이제 별일 없구나 이러고 다시 태양금속에 가서 1년 동안 아주 조직을, 거기가 어용 노동조합이었어요. 근데 그 조직을 잘 해놨는데 마지막 YH 투쟁에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YH 싸움은 크게 깨질 수밖에 없구나.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문을 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